안녕하십니까 회원 여러분, 왕초보 사진교실 오늘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은 이제 저희 교재 순서에 따라서 원근감이라는 쪽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재 쪽수로 몇 페이지냐면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갖고 이제 왕초보 사진교실을 한 지가 이제 조금 지나갔고, 앞에 뭐 카메라 렌즈, 뭐 이제 셔터 뭐 이런 부분들도 쭉 해갖고 지금까지 좀 왔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제가 강의해드린 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마도 제가 이제 가능하면 지금 강의들을 사실은 풀어서 쉽게 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시다 보면은 좀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좀 나올 수 있고요. 또 저도 이제 신이 아닌 이상 막 이렇게 막 100%다 전달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제가 또 전달을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남은 강의 최선을 다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자, 원근감 저희 페이지 쪽수로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근감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네, 퍼스펙티브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책에 있는 거를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메라에 잡힌 이미지는 현실과 놀랄 만큼 다르게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카메라가 보는 방식으로 사물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 멀리 있는 피사체를 장초점거리 렌즈로 촬영하면 이른바 망원 효과라는 것이 생긴다. 이제 이 망원 효과라는 게 뭐냐 하면 이제 압축감으로써 이렇게 원근감이 보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압축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건 이제 망원 효과라는 것이 생긴다. 이렇게 하고 저희 책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페이지의 왼쪽 사진을 보면 사람들과 차량들이 거리감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압축된 느낌을 준다. 61페이지 사진의 좌측에 큰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안드레이스 파인잉거가 찍은 점심시간대의 미드타운 5번가 뉴욕 1950년대에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유명한 사진인데 이제 대표적으로 망원 렌즈들을 설명을 할 때 압축감을 보여주는 사진으로 예제를 어느 이제 여러 사진 서적에서도 이 사진들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이제 거리감을 못 느낄 정도로 압축감을 보인다.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다시 60페이지로 오셔갖고요. 반면에 광각 렌즈로 피사체를 가까이서 촬영하면 광각 왜곡이라고 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보면 사람의 형상이 부자연스럽게 늘어나 있다. 이 사진들에서 원근감의 왜곡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다시 61페이지 오시면은 이 거리를 찍은 옆에 우측에 조금은 작지만은 어떤 여인이 팔을 앞으로 뻗어 갖고 있는데 광각 렌즈로 찍으니까 앞에 손은 더 크고 뒤에 발이나 얼굴들은 점점 뒤로 갈수록 또 작아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원근감이 과장이 돼 있다. 이거는 광각 렌즈로 찍으면 이렇다라고 예제를 보여줍니다. 자,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이 망원 렌즈나 광각 렌즈로 촬영을 하면은 이렇게 나올까요, 여러분? 사진이요? 아니면은 이거는 예제를 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 뭐 두말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촬영을 하시면 사진은 이렇게 왜곡되거나 압축으로 돼갖고 보이는 사진을 여러분들도 촬영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 이제 교과서에는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은 주의해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퍼스펙티브, 즉 원근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렌즈의 왜곡, 렌즈에서 발생되는 왜곡 수치하고는 좀 구별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책에도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광각 왜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광각으로 찍으면 이런 식으로 왜곡이 된다. 이 왜곡하고 이 원근감, 즉 퍼스펙티브가 되겠죠. 퍼스펙티브인 원근감하고 광각 왜곡이 아닌 렌즈에서 나오는 왜곡하고는 분명한 차이점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사이트나 이런 데서 보면 사진을 평가하고 이럴 때 원근감을 갖고 이거 렌즈의 왜곡이 왜 이렇게 심할까요? 그래갖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거는 또 그렇게 해갖고 렌즈가 못 쓴다
좋다, 나쁘다라고도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분명히 구분이 돼야 될 문제라는 거죠. 자,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건물을 제가 이제 항상 예를 잘 드는 건데 가장 쉽게 건물을 밑에서 위를 쳐다보고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는 좁고 밑은 넓게 나오죠. 이거는 뭐예요? 원근감이에요. 즉 퍼스펙티브란 말이죠. 이거는 원근감이에요. 자연스럽게 우리 눈에 보이는 이런 원근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렌즈의 왜곡이라는 것은 뭐냐면 광각의 왜곡이 아니라 렌즈에서 렌즈의 왜곡 수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네모난 상자를 찍었다고 가정을 하죠. 이 네모난 상자를 찍었는데 이게 이 네모가 네모로 나오질 않고 밖으로 배가 불룩하게 나오거나 안쪽으로 들어가서 나오는 거. 이거는 렌즈에서 발생하는 왜곡 수차입니다. 이거는 이제 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런 수차들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런 왜곡 수차 자체는 어느 정도 조리개를 조여줌으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는 이제 저희 교과서에 나중에 수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수차가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아니면 저희 송보의 사진 강좌 쪽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의가 돼 있습니다. 퍼스펙티브와 렌즈의 왜곡 수차는 구별을 하자. 이런 강의가 돼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는 분도 옳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원근감, 우리가 보는 자연스러운 원근감하고 렌즈의 왜곡 수차는 구분돼서 말을 해야 되고 명명을 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어떤 사진을 하고 뭐 감상을 하거나 뭐 이렇게 어떤 글들을 쓸 때 이런 부분들에서는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한번 또 읽어보죠. 원근감은, 즉 퍼스펙티브는 뇌가 평면적인 이미지에서 공간적인 깊이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깊이는 물체들의 크기를 서로 비교함으로써 결정되기 때문에 정경에 있는 물체가 배경에 있는 뒤쪽에 있죠. 배경에 있는 물체보다 크게 보일 때 입체감이 더욱 증가한다. 원근감은 렌즈의 초점거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렌즈와 피사체 간의 거리에 의해서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에요? 원근감은 렌즈의 초점거리, 즉 광각이냐 망원 렌즈 이렇게 이런 초점거리뿐만 아니라 렌즈와 피사체 간의 거리, 가까우냐 머냐 그거에 대해서도 결정이 된다. 카메라가 피사체 가까이로 이동할수록 배경의 물체들은 정경에 있는 물체들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보이게 된다. 가까운 물체가 더 크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원근감 자체는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안경을 들었다 놨다 하냐면요. 요즘 노안이 왔나 봅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흔 조금 넘으면 노안이 옵니까? 저도 경험을 해보지 못한 거라 상당히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제 집에서는 저희 애들들은 제가 마징가 제트인 줄 아는데 고물 마징가 제트가 돼가고 있지 않나. 조금 그러네요. 자, 다음 편에서 원근감에 대해서 좀 더 계속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